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개신교가 시작되기까지를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듣건데 미국은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일컬어지고 난리에 배제난 분쟁의 해결을 잘하고 또 육지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심도 없다고 하니 저쪽에서는 비록 말이 없다고 하나 우리는 마땅히 먼저 수교 맺기를 힘써 굳은 맹약을 체결한다면 고립되는 우환은 면할 것이다. 그런데도 도리어 밀쳐서 물리친다면 어찌 나라를 도모하는 길이겠는가. 박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김인식이 얘기를 하고요. 박 교수는 미국배 제너럴 셔먼 사건의 중심에 있었지만 미국의 근대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요. 미국의 것을 조선이 도입해야 한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미국에 관한 인식은 고종임금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박 교수의 뜻대로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선의 전권 대신 신원 김홍집과 미국의 대표 슈펠트가 돼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선과 미국과의 수교 관계가 시작되죠.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선 정부에서 미국에 이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법인사라고 불리우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해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더에게 국서를 보냅니다. 그 법인사의 정권 대신은 민영익이었고요. 부대신은 홍영식이었고요. 총사관은 서광범이었고 6.1준 고영철 해서 여러 명을 보내는데 이때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모닝캄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웰이 그 미국인 첨창관으로 여기 따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 대륙 횡단 열차를 탔을 때 열차 안에서 미국 감리교회 목사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가우처는 미국 감리교회 거물이었고요. 약 미국 서부 지역에 미국 감리교회가 개척했을 때 약 175개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원했던 사람이고요. 일본과 중국, 인도에 학교들을 세우고 병원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지대한 그 지원을 했던 미국 감리교회 거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아주 낯선 복장을 한 동양인들이 조선의 외교 사절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봤고요. 그리고 그때 이 민혁익은 교육 분야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토로를 합니다. 근데 이 가우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이 떠듬떠듬거리면서 영어를 하는 이 서광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놀랐는데 서광범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영어를 배웠냐라고 하니까 서광범의 입에서 일본에 주재하고 있었던 감리교 맥클레이 선교사 부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습니다. 이 가우처가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가우처가 이 맥클레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맥클레이가 그 중국 선교사로 갔다 일본으로 옮겼던 사람인데 맥클레이가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할 때 수없이 많은 학교들을 세웠고요. 근데 가우처가 도왔고요. 또 1879년에 맥클레이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청산학원대학의 모차가 되는 미카이 신학교를 세울 때도 약 15,000달러의 건축비 저택을 부담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있었고요. 가우처가 이 사건 이후에 이 일본 선교사로 나가 있던 맥클레이 목사에게 황급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시간을 좀 내서 조선으로 가시고 땅을 물색해서 선교부를 설치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개신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성사된다면 이것은 일본 교회로서도 명예가 되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놓으신 업적 위에 또 새로운 업적을 남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우처는 맥클레이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2,000에 되는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라, 조선 선교를 부탁을 하죠. 가우처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조선 선교의 때가 도래했음을 목도를 하는 겁니다. 이 가우처의 편지를 받은 맥클레이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조선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망이었거든요. 그 소망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고요. 하나님이 조선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자신을 사용하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총은 아니었습니다. 그 맥클레이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북감리교회 극동 선교의 개척자였고요. 선교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846년에 그 미국 볼티모어 감리교위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중국 선교사로 갔고 약 20여 년 동안을 중국에서 활동합니다. 1872년 11월에 일본으로 옮기고 활동하게 되는데 그가 중국에 있을 때 우연하게 중국의 복건성 푸조우 거리에서 난파되어서 구출되었다가 조선으로 돌아가는 조선인 어부들을 보았고요. 이때서부터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871년에 미국의 극동함대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핑계로 해서 우리 역사의 신미양요로 불리우는 미국 해군이 강화도를 무력 침공하고 돌아갔을 때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부에 군대 대신 선교사를 보내야 하고 무기 대신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조선 선교를 외치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이름조차 생소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 교회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람이 일본에 왔었을 때, 그리고 활동했을 때인 1882년에 일본의 정계의 유력 인사, 개화파 인사로부터 조선의 개화파 젊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김옥균, 박영효, 소광범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때 김옥균은 박영효가 수신사로 왔을 때 그 일행이었고요. 두 번째로 일본에 건너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클레이 아내로부터 1883년 초까지 이 김옥균, 서재필, 소광범 이러한 젊은 청년들은 영어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맥클레이 선교사는 개화파 정치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죠. 이 가우처가 적극적으로 선교 요청을 했을 때 뉴욕의 해외 선교국을 이끌고 있었던 파울러라고 하는 감독은 조선 선교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에게 조선을 한번 갔다 와봐라 라고 하는 조선 답사를 추진하라 라고 하는 훈령을 보내죠. 이때가 미국 감리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보낸 지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때이고요. 일본보다도 10년이나 늦었던 결정입니다. 그만큼 이 동북아에서 개신교의 선교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참 늦었죠. 맥클레이가 했던 방식은 조선 정부로부터 입국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주일 미국 공사 빙햄에게 조선 방문을 부탁합니다. 그때 빙햄이 감리교인이었거든요. 그 당시 조선은 미국의 차관을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차관 요청을 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미국 외교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맥클레이가 조선을 다녀와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어두운 때면 빛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떨까? 일본에서 우리 내외와 친밀한 친분이 있었던 조선인 관리 김옥균이 현 정부의 외교부의 일원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해결되었다. 우리의 활동 계획은 쉽게 풀렸다. 나는 그 탄원이 간합되었을 것으로 느꼈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와 밝은 생각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렸다. 김옥균이 우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었다. 그가 임금과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7월 3일 그를 방문했을 때 매우 친절히 나를 맞아주었다. 그는 전날 밤에 임금이 그 편지를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내 요청에 따라 우리 선교회가 조선에서 병원과 학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주었다. 맥클레이가 조선에 도착했을 때 일본 영사 고바야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요. 일본 영사를 만났고요. 일본의 대리공사를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외교부였던 외위문의 고문이었던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김옥균을 선택한 것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옥균이 그때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 외위문 주사로 있었던 외교부 주사로 담당자로 있었던 김옥균의 집으로 찾아갔고요. 그를 통해서 고종임금에게 조선에서 교육 사업과 병원 사업을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임금의 윤허가 내립니다. 개신교회가 한국 선교에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린 겁니다. 서울을 떠나면서 맥클레이가 왕의 마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께서는 어느 곳으로든지 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맥클레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진행자다. 역사의 진행자께서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빗장을 푸셨고 개신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맥클레이는 한국 개신교의 천문을 여는 그러한 개교자가 되었습니다. 맥클레이의 노력 덕분에 북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알렌이 들어올 수 있었고요.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